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4월 19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랜만에 또다시 좀 활기를 띠는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죠. 다행히 양봉 캔들을 뽑아주면서 오일선을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이 외국인의 수급이 장중에는 코스피 시장이 좀 플러스로 수급이 보였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좀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나왔고 또 오늘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오랜만에 좀 장대 양봉을 뽑아주는 그런 종목들의 좀 출현이 있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모습도 나쁘지 않았고요. 자,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가 뭔가 조금 전환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면은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이 좀 강세를 보여준다면 내일 우리 시장이 또 21선을 회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좀 타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오늘은 조선주 섹터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좀 의미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매매를 했는데요. 대주산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산업 오늘 좋았죠. 대주산업이 장 초반에 요런 고점 자리를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래쪽으로 살짝 흔들렸긴 했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매수를 좀 못했어요. 여기서 이제 시초가 이후에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를 음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넘겼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죽지 않고 양봉으로 시가 고가 자리를 돌파를 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제가 조정 구간에 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해놨는데 그냥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뭐 내질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좀 하락이 나올 때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 줄 때 빠르게 저는 수익을 좀 챙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투매가 또 강하게 떨어졌죠. 시초가에서 그리고 이런 저가 라인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매수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게 떨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강하게 슈팅 이후에 사실 이런 자리까지 너무 빠르게 떨어지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한일사료 그리고 현대사료가 급락이 좀 떨어졌거든요. 사실 이 곡물과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한 거는 맞지만 한일사료와 현대사료가 무너진다라면은 전부 다 무너집니다. 한일사료와 현대사료가 이 곡물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전체 종목들의 그냥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일사료와 현대사료가 갑자기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매수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한일사료도 보면 이렇게 이제 상한가 풀리면서 여기서 이제 급락이 떨어졌죠. 여기서 이제 급락 떨어질 때 같이 뭐 대주산업, 대한제당 같은 종목들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대한제당주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래서 한일 사료하고 현대사료가 급락이 떨어진다라면 그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주산업을 여기서 이제 매수를 못했어요. 근데 반등이 또 기가 막히게 나왔죠. 자,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뭐 안전하게 대응하는 게 좋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짧게 좀 수익 챙겨서 빨리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대주산업 매매한 내역 좀 보면 여기서 아쉽게 이제 매수를 못했죠. 이렇게 뚫을 때, 이 자리 뚫을 때 이렇게 조정 주고 가면 좋은데 그냥 슈팅이 나와서 여기서는 아쉽게 좀 놓쳤고요. 첫 번째 투매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전장에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점심 무렵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좀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시 조금 넘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들어왔더니 이제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자, 이지바이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 종목은 사실 여기서 이제 좀 만들었죠. 이렇게 좀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오늘 시가갭 대응했다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게 시가가 갭이 조금 낮게 떠서 이 체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종가 베팅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면은 뭐, 검색기에 떴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기 체크는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움직임을 오늘 저는 보질 못했고 이제 점심 시간에 볼일 보고 들어왔더니 이제 이렇게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이제 들어갔을 무렵에 제가 막 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지홀딩스를 좀 보게 됐습니다. 이지홀딩스가 2등주로 움직였죠. 자, 이지홀딩스도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 여기서 좀 움직일 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매매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찍고, 상한가 풀리는 자리에서 여기서 좀 머물렀던 자리 있죠.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지바이오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지바이오가 상한가가 풀려버렸죠. 이게 상한가가 여기서 풀려버렸어요. 이 시간이 2시 18분이죠. 그래서 이지바이오가 이지홀딩스가 상한가 풀리는 자리 여기 2시 18분 15분이네요.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확 빠졌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매수한 물량을 여기서 이제 빠르게 잘라내면서 한 2%권인가요? 그 정도에서 좀 마이너스가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올라왔죠. 다 올라왔습니다. 이지바이오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쉽게 뭐 이 종목을 약간 약하게 손절을 하긴 했지만 뭐 반등은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시간내에서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뭐 들고 있었다라면 수익이 났었을 것 같은데 이지바이오가 상한가가 풀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있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바이오가 이렇게 상한가가 풀린 이유도 이게 2시 18분이죠. 이때 한일사료인가요? 한일사료가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또 급락이 떨어졌죠. 이 시간대가 2시 15분이죠. 그러니까 2시 15분에 한일사료가 이렇게 투매가 확 떨어지니까 이지바이오도 상한가가 풀리면서 아래쪽으로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사료, 현대사료가 무너지면 곡물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뭐 사료, 비료, 식료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일사료를 무조건 지표로 보세요. 이 종목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에 따라서 뭐 대한제당, 대주산업,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두 종목 좀 대응을 하고 저는 매매 마쳤고요. 자, 이지홀딩스 매매한 내역 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좀 횡보하던 자리죠. 여기서 조금 아래쪽에서 매수를 잘 했어요. 근데 이지바이오가 상한가 안 풀렸으면 이거 반등 나왔을 겁니다. 그럼 제가 뭐 한 2%, 3%권에서 수익 챙겼을 건데, 상한가 풀리면서 바로 좀 잘라냈더니, 반등이 또 기가 막히게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지홀딩스 약손절로 좀 끊어냈고요. 오늘은 뭐 수수료 정도 마이너스 나는 선으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사료주들만 움직이는 시장이었고 일부 좀 강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섹터, 원익, IPS라든가 뭐 이 종목들이 있긴 했지만 매매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던 종목들이었던 것 같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지바이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상한가에 들어갔죠. 그런데 앞에 이제 매물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만드는 구간이 있었죠. 이런 구간이 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좀 매집을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만들었죠. 이렇게. 그래서 갭을 띄우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세력주 시가갭 매매 디테일에 대해서 또 영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죠. 그때 이렇게 이제 갖다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이제 지지저항 라인에다가 이제 정확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갭을 띄웠죠. 근데 갭이 한 5%에서 7% 떴다면은 이 종목 무조건 체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좀 낮게 띄워서 3%밖에 안 떴죠. 그래서 이 종목이 체크가 안 됐고 아쉽게 이 종목을 장 초반에 공략을 하질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 바닥권에서 첫 번째 나온 상한가라 뭐 나쁘진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매물대들이 좀 부담이죠. 그리고 대장주는 아니고 이제 후발 대장주로 움직이는 모습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사료, 현대사료를 지표로 활용을 하면서 이런 종목들 봐야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이 너무 급했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종목 대응할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장대 항봉의 종가가 9%짜리 봉이니까 이거 뭐 조정 없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거 어떻게 뭐 잡을 수는 없었겠죠. 이제 요런 자리 공략은 해볼 수는 있었겠죠. 상한가를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공격적으로 매매 대응을 했다면 요런 자리에서는 매수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이 있다라면 잘 하신 것 같고요. 분봉상 좀 급하게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지홀딩스가 이제 이등주로 움직인 종목이라
자, 이 종목은 이지바이오 움직임 따라서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가상으로 이제 요런 자리는 벗겨내서 요런 모습은 좀 좋은데 오히려 이지홀딩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다라면 매물대를 좀 단기 매물대는 벗겨내는 자리라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지바이오가 1등주이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쌍방울 보도록 할게요. 쌍방울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 종목은 여기서 뭐 매매 대응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위쪽에 진짜 어마어마한 매물이 쌓여 있죠. 여기서 이제 물린 매물들 엄청나잖아요. 여기 거래 터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4파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쌍방울이 자금력이 좀 딸리고 이 KB증권인가요? 예, 거기서 대출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좀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상승을 계속 하기는 여기서 좀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좀 어렵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참고하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일사료 좀 보도록 할게요. 한일사료 진짜 어디까지 갈지 정말 대단합니다. 3연상에 들어가는 모습이고 거래까지 역대급으로 터트렸죠. 이런 거 진짜 대단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좀 풀면서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걸 다 말아 올려서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제 조금 윗구간에서 약간 매물을 정리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갭이 뜨더라도 크게 막 흔들면서 거래가 강하게 터진다면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이제 윗꼬리 달린 음봉 캔들 거래 터지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단기 고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꼬꾸라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일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물과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대거 그룹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의 매매 대응할 때 지표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일사료 무너지면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제 좀 리스크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원익 IP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익 IPS가 굉장히 좋았죠. 이 종목도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보고는 있었습니다. 오전장에. 자, 요 자리가 지지저항 라인이죠. 38,600원 자리인데 자, 그 자리 돌파 이후에 좀 조정 구간을 주고 가면 좋은데 이게 주질 않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중대형주급들, 우량주들은 돌파 이후에 이런 자리 거의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하면은 좋은 결과 얻어내거든요. 근데 돌파하자마자 제가 이제 돌파 양봉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좀 매수되게 해놨는데 이렇게 뽑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위에서 전혀 뭐 눌림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 종목을 오늘 또 보고서 매매를 못하고 그냥 날아가는 걸 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까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고 매수 기회를 안 주나 예,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제 무거운 종목들은 호가가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치는 경우 흔치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에 이렇게 살짝 눌렸다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안 가고 진짜 천천히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전혀 이제 그런 중형주, 대형주급의 움직임이 아닌 약간 소형주 움직임을 보여서 조금 의아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쨌든 반도체 섹터에 또 원익 IPS라는 종목이 장대 항봉을 뽑아주면서 시장의 좀 분위기를 전환이 됐다라는 느낌을 주는 종목으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전고점을 뚫고 가는 또 121선을 뚫는 거래대금 실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네,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제가 어제 5일선을 좀 회복을 빨리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다행히 5일선을 좀 회복을 해줬고요. 양봉 캔들로 깔끔하게 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1선까지 회복을 했다라면 좀 더 좋았겠죠. 근데 21선을 회복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라 조금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고 21선까지 회복을 해준다면 투심이 좀 좋아지겠죠.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마인드가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면서 이런 박스권 고점 자리, 자, 요 자리를 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이 좀 좋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오길 좀 바래 보고요. 단기에 이렇게 또 쌍바닥이 만들어졌어요.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이 요 앞에서도 있었어요. 여기서도 이제 단기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주고 오일선 회복을 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슈팅이 나와서 이 박스권 고점 한번 터치를 해준다면 시장 분위기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바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 일봉상에 단기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좋아졌죠. 자, 코스닥 시장도 제가 오일선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그러고 여기서 또 매물 쌓고 횡보하면은 이런 저점 자리 이탈 나오면 이렇게 이제 역행자로 빠지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빠르게 오일선 회복을 해주고 21선까지 회복을 해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종가 고가의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좀 늘어났죠. 이런 것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을 해주고 21선을 회복을 해준다면 요런 단기 박스권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이제 뚫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면 뭐 진짜 최고의 시장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려면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좀 생겨야 돼요. 뭐 기업들의 실적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의 이제 종료가 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생긴다든가 뭐 협상을 잘 맺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면 뭐 그런 돌파의 모습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어쨌든 요런 915, 20포인트 자리 잘 지지해주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쌍바닥 만들어졌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915, 20포인트 이 자리는 이 돌파된 박스권 고점 자리, 자, 이 자리는 이제 단기 강력한 또 지지 라인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 시장이 좀 급하죠. 예, 코스피 시장이 빠르게 21선 회복해주고 요런 고점 자리 2780, 90, 이 자리를 좀 터치를 했을 때 확실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여기서 조금 더 흔들렸다가 아래쪽으로 빠지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빠르게 21선 회복을 해주고 박스권 고점을 터치를 하는 그런 좋은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도 외국인의 수급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드디어 플러스 수급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잡혔어요. 10거래일 만에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죠. 기관의 수급도 좀 좋았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을 좀 양봉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줬다. 물론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이제 좋은 모습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양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에도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죠. 그래서 연속성을 좀 만들어 가면서 계속 좋은 시장의 모습을 만들어 주길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래도 일부 섹터, 특히 반도체 섹터에 나름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10거래일 만에 플러스 수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이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일 또 계속해서 양봉을 뽑아주면서 좀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기를 좀 바래 보고요. 21선만 좀 회복을 해준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